있는데요. 2주 좀 긴 시간인 것 같아요. 그죠? 제가 이제 매번 주제를 바꿔서 여러분들께 이제 궁금한 사항을 강의와 질문 대답을 이렇게 들려드리려고 하는데, 많이 도움 되셨으면 좋겠고, 오늘도 여러분들이 궁금해 하실 만한 유방에 관한 이제 내용 중에 궁금해 하실 만한 주제로 유방통증에 대해서 제가 준비해 봤습니다. 유방통증 궁금해요. 염차경 원장의 유방이야기 유방톡톡 시작하겠습니다. 소리가 안 나오나요? 이제 들리시나요? 네. 오늘의 주제는 유방통증. 유방통증 궁금해요. 아마 이제 여성분들이면은 이제 가장 궁금해할 만한 증상, 원인, 이제 치료 그런 내용이 될 거예요. 염차경의 유방톡톡. 유방통증 궁금해요. 유방에 통증이 있다. 그러면 가장 먼저 여성분들이 걱정하시는 게 가슴이 아파요. 나 암인가? 이런 생각을 가장 먼저 하세요. 그래서 이제 걱정이 되시는 거고, 이제 그러면 이런 유방통증이 왜 생기는지, 치료가 있는지, 치료를 해야 되는지 너무 궁금하시잖아요. 그래서 오늘은 유방 통증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여러분들께 어떤 원인으로 생기고 치료가 필요한 유방통인지 아니면 그냥 지켜봐도 저절로 좋아지는 통증인지 제가 설명을 드리려고 해요. 질문도 많이 해주시고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네요. 네. 오늘도 많은 분들이 참여해 주시고 계신데요. 지금 궁금하신 거 편하게 물어보시면 됩니다. 자, 보시면은 유방통증, 유방외과를 찾는 가장 흔한 증상이 유방통증입니다. 그래서 여성의 70%, 평생 여성의 70% 이상이 유방통증을 경험하는데, 제가 클리닉에서 보면 더 이거는 교과서에 나온 내용이고 체감하는 건 더 높아요. 평생 살면서 여성이라면 누구나 경험해 볼 수 있는 게 유방통이에요. 통증이라는 건 어느 부분, 유방을 제외하고 어느 부분이든 주관적이거든요. 그래서 통증을 제대로 평가하는 게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여성의 대부분이 평생 살면서 한 번쯤은 유방통을 경험하고, 특히 이제 한 70% 정도가 폐경 전 여성이 더 많아요. 그럼 진짜 여러분들이 궁금해 하실 만한 거, 유방암과 유방통증이 상관이 있을까? 여기 제가 빨간 글씨를 써놨죠? 유방암에서는 드문 증상입니다. 그래서 유방통으로 내어나는 환자의 한 3% 미만이 이제 암으로 진단이 되고요. 통증을 동반하는 유방암은 5% 미만이에요. 그래서 왜냐면 이 통증이 있을 때는 보통 이제 생리랑, 제가 뒤에 설명할 건데 생리랑 연관이 있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러면은 이제 생리할 때 우리가 가슴도 단단해지고 커지고, 그리고 통증이 같이 동반되면은 뭐가 만져지는 것 같고 통증이 같이 있다. 나 암인가? 이렇게 생각하시는 경우가 대부분이세요. 그래서 이제 걱정을 많이 하시면서 오시는데, 이제 오늘 시원하게 제가 설명을 드릴게요. 그럼 유방암에서는 통증이 동반되는 경우가 드물고, 근데 이런 유방통은 왜 중요하냐? 이게 우리 생리통, 일반적으로 여성분들 생리통 있으신 분 많잖아요. 근데 생리통은 이제 한 달에 한 번씩 호르몬 주기에 따라서 짧게는 3일, 길게는 일주일 정도. 그 정도에 따르지만 그냥 살짝 불편하고 지나가는 분도 있지만, 그때 예민해지시는 분도 있거든요. 근데 이제 일상의 생활에 지장 받을 정도로 생리통이 심하신 분들은 이제 이런 사회생활에 지장을 받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신체적인 거나 아니면은 수면 장애도 올 수 있거든요. 그리고 이제 사회생활을 하는데, 또 학교에서도 체육 시간이나 어떤 활동을 할 때 있어도 이제 제한적으로 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적절하게 원인도 알고 이제 교정을 할 원인도 알고, 그리고 치료도 받는 게 중요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유방외과를 찾는 가장 흔한 증상은 유방통이고, 여성이면 누구나 경험할 수 있는 게 유방통이다. 여기서 조금, 그리고 유방암에서는 통증이 잘 안 나타나고 유방암의 드문 증상이다. 조금 안심되셨죠? 내가 아픈데 유방암인가? 걱정은 우선은 조금 접어두시고요. 그래서 유방통증을 통증이 있다 그럴 때는 내가 이게 생리랑 연관이 있는지 통증에 대해서 잘 살펴봐야 돼요.
그리고 내가 어디가 주로 아픈지, 그리고 계속 아픈가? 아니면 어떨 때, 뭐 그 환자분마다 사람마다 개인차가 있어서 어떨 때 내가 유방통이 생기더라, 스트레스, 뭐 싫은 소리를 듣거나 아니면 내가 운동할 때 이 자세를 했더니 유방통이 심해지더라, 이런 개인차가 있거든요. 그래서 내 통증이 어떨 때 생기고 또 어떤 이제 행동을 했을 때 어떤 이제 자세가 있을 때 나타나더라를 좀 잘 살펴보셔야 돼요. 그래서 통증이 또 어느 정도인지, 보통 우리 통증은 평가할 때 통증 평가 점수, 통증 스케일이라는 게 있거든요. 하나도 아프지 않은 걸 0, 그리고 내가 평생 살면서 가장 보통 분만통을 이제 좀 높게 잡거든요. 이보다 더 아플 수 없다를 10점으로 했을 때 내 통증은 몇 점이세요? 이렇게 통증을 객관화해서 내 통증이 어느 정도더라? 이 정도면 치료가 필요한가? 스스로 내 통증에 대해서 잘 알고 있는 것도 중요해요. 그리고 우리 신체 구조상 유방 쪽에는 다른 기관도 많습니다. 왼쪽에는 깊숙이 심장이 있죠. 그리고 이렇게 입에서부터, 구강에서부터 식도도 이렇게 내려가요. 그리고 이렇게 만져지는 늑골, 그 사이에 근육도 있고요. 그리고 겨드랑이까지, 이제 유방에 문제가 있으면 겨드랑이 같이 있잖아요. 그래서 겨드랑이 통증도. 그래서 여기에는 근육과 뼈, 근골격계. 그래서 이게 진짜 유방통인지 아니면 이 주변 조직, 주변 구조물에 의한 통증인지도 감별하는 게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원인에 따라서 우리가 교정해야 되는 게 다르거든요. 조금 더 설명드리고 제가 질문에 답을 해드릴게요. 네, 그래서 여기까지 설명을 드렸고요. 그러면 유방통증에는 어떤 것들이 있는지 제가 크게 유방통증은 두 가지로 나눠요. 주기적인 통증, 비주기적인 통증, 사이클릭 페인이라고 하고요. 넌 사이클릭 페인. 주기적 통증, 왠지 이거는 이제 우리 생리통처럼 주기마다 통증이 오는 건데 생리주기와 당연히 연관이 있습니다. 유방은 호르몬 영향을 받는 기관이라서요. 호르몬 변화에 따라서 이제 유방 상태나 이제 크기나 변할 수 있는데 생리주기와 연관해서 생리 전부터, 생리 전 한 3, 4일 전부터, 우리 생리전 증후군이라고 하죠. PMS 증후군. 생리 전부터 좀 아프기 시작해서 생리 중에도 아플 수 있고 생리 끝날 때까지 보통 한 뭐 일주일, 짧게는 뭐 3일 이렇게 생리 주기와 연관해서 있는 통증이 주기적 통증. 대부분의 여성들은 있어요.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약간 불편한 정도, 아니 좀 많이 심한 정도. 근데 이제 아까 설명드렸듯이 생리 때는 이제 유방 조직도 유선 조직도 발달하고 커지고 단단해지고 그리고 그래서 통증도 있어서, 그리고 설명을 드리자면 유방이 이렇게 동그랗잖아요. 동그랗다고 생각했을 때 앞에서 봤을 때 이렇게 유방을 4개로 나눴을 때, 4분면으로 나눴을 때 위쪽 바깥쪽, 위쪽 바깥쪽 양쪽 다 그 부분이 유방 조직이 제일 많은 부분이에요. 그래서 암도 그 부분에 많이 생기지만 유방통이 생길 때도 이제 생리할 때 유방이 붓고 단단해지면 통증도 그 부분이 제일 많습니다. 근데 생리할 때 가슴이 커지고 뭐가 만져지는 것 같은데 거기가 아프다. 나 유방암인가? 그래서 이제 걱정해서 오시는 분들이 대부분이세요. 그래서 이런 주기적 통증이 생리 주기와 연관되는 주기적 통증이 전체 유방통의 70% 이상을 차지해요. 근데 난 통증이 있어도 잘 모르시는 경우가 많아요. 근데 가끔씩 아픈데요. 잘 살펴보면 생리 주기랑 연관이 있구나. 생리 때, 생리 전에 오는 혹은 아니면 생리 중에 나는 유방통이 심해지는구나. 호르몬 변화 때문에 그렇구나. 그럼 좀 안심이 되시죠. 그리고 이제 저번에 제가 유방암 검사 중에 자가 검진 설명드렸잖아요. 정말 이제 이게 유방 조직이 호르몬 변화 때문에 단단해져서 만져지는 건지, 아니면 정말 자가 검진을 했는데도 진짜 멍울이 있는 건지를 구분하실 수 있어야 돼요. 그래야 조금 이제 모르고 걱정하시는 게 없어지겠죠. 그래서 주기적 통증은 전체 유방통을 호소하는 환자의 70% 대부분을 차지하고요. 그런데 이제 이런 환자분들에서 대부분은 치료가 필요 없습니다. 왜냐? 나 암인 줄 알고 걱정하고 왔는데 검사해보면 대부분 특별한 이상, 그리고 유방통의 원인이 될 만한 그런 소견이 없는 분이 대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런 설명을 드려요. 누구나 있을 수 있고 호르몬 변화에 따라서 있을 수 있고 만져지는 건 혹이 아니고 유방암과는 연관이 없습니다. 이렇게 잘 설명을 드리면, 그러니까 심리적인 건데 뭐 그렇다고 깨병은 아니에요.
뇌병은 아니지만 심리적인 요인도 많아서 괜찮습니다. 이런 주기적인 심하지 않은 지속되지 않는 그 어느 주기에만 있는 어느 정도의 통증은 누구나 누구나 이제 경험할 수 있는 일반적인 통증이다 설명을 드리면 보통은 80% 이상이 대부분 증상이 좋아지십니다. 하지만 이제 약물 치료가 필요한 경우도 있어요. 심한 경우, 일상생활에 지장을 주는 경우, 통증이 오래 가는 경우, 그리고 통증 스케일로 평가해 보라고 했을 때 5 이상으로 이제 심한 경우. 왜냐면 통증은 정말 주관적이거든요. 내가 아프면 치료를 해야 돼요. 그래서 상담을 통해서 통증의 양상, 기간, 정도 이런 걸 잘 평가를 해서 그러면 심하지 않으시면 약 드실 정도는 아닌데 지내시다가 혹시 필요한 것 같다 그러면은 이제 처방을 받으셔도 돼요. 아콩이님은 제가 저번에도 참 마음에 들었는데 오늘 제가 안 그래도 이제 지금 질문을 주신 게 선생님이 추천하는 브라형은 어떤 게 있는가요? 와이어 유무 스포츠형 이거 제가 이따가 이제 설명하는 내용이 있어요. 설명을 드릴게요. 아주 예리하시면서 좋은 질문 많이 해주시는 것 같아요. 네. 그리고 비주기적 통증 이거는 이제 통증과 비주기적, 그러니까 주기적 통증과 비주기적이라는 건 이제 시도 때도 없이, 가끔 아무 이유 없이 그냥 아픈 거예요. 이럴 때는 뭘 제일 구분해야 되냐면 이게 진짜 유방통인지. 물론 가끔 찌릿할 때가 있어요. 대부분. 생리랑 연관없이. 생리일 때는 저는 괜찮아요. 그런데 가끔 이렇게 찌릿할 때가 있어요. 유방통일 수도 있고 아니면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유방에는 유방 근처에는 다른 기관들이 많다고 했잖아요. 심장이 뭔가 이제 문제가 있을 때 뭐 부정맥이나 다른 이제 물론 심근경색까지는 아니지만은 이렇게 뭔가 질병이 있을 때는 그런 통증이 있어요. 통증의 양상도 다르고 위치가 다르거든요. 유방통은 그래도 표면에 있지만 그리고 식도에 염증이 있을 때도 이렇게 조이는 듯한 답답한 통증도 있어요. 근데 이런 건 약간 이제 이렇게 식도 라인을 따라서 있다던가 아니면 좀 답답한 느낌이 있다던가 또 심장 질환에서 의한 통증은 조금 깊숙이 좀 묵직한 통증이라던가 그리고 이 근골격 이제 늑골이라고 하죠. 갈비뼈와 또 갈비뼈 사이에 있는 근육에서 있을 때는 좀 약간 찌르는 듯한 뒤쪽에서 오는 통증. 그래서 위치를 잘 생각해 보시고 그리고 어떨 때 통증이 좀 더 잘 나타나는지 이런 감별, 비주기적 통증은 정말 유방통이 맞는지 아닌지를 잘 살펴보셔야 돼요. 자, 이쯤에서 한번 제가 질문을 한번 대답을 해볼까요? 네, 아콩이님 30대 여성입니다. 프로폴리스 건강보조제 뭐 어떨까요? 무록하고는 크게 상관은 없는데요. 뭐 프로폴리스는 자연에서 추출한 거니까 여러 그냥 저거는 항염증 작용이 제일 강한 것 같아요. 그래서 저도 집에서 쓰긴 하는데 유방 건강에 특히 뭐 상관이 있다 없다 말하기는 좀 그렇고요. 염증이 있을 때 약 먹기는 약 먹을 정도는 아니지만 목이 좀 칼칼하게 아플 때 저는 이렇게 원액으로 이렇게 살짝 뿌리거나 그렇거든요. 그래서 유방 건강에는 너무 특별히 뭐 좋다 나쁘다고 하기는 좀 그러네요. 안 드셔도 될 것 같아요. 네. 네. 코니정님 유튜브에서 질문 주셨는데요. 미국에 살고 계시고 원래 유방 볼륨이 좀 크신 편이었다고요. 큰 멍울 같은 게 잡히고 통증도 있어서 검사를 하셨다고. 아무 것도 없고 문제가 없다고 하시면서 만져지는 멍울이 있는데 검사는 없다고 하시는 거죠? 네. 미국에서 검사하셨으면은 뭐 보통 만져지는 게 진짜 만져지는지 제가 유방암 검사하는 저번 두 번째 시간에 다시 찾아보시면은 그 동영상이 있는데요. 정말 자가 검진은 이렇게 만지시면 안 되고 그리고 제가 위쪽 바깥쪽은 멍울처럼 만져진다고 했잖아요. 손바닥으로 이렇게 문지르듯이 만져보셔서 정말 멍울이 맞는지 이게 잘 안 만져보다가 만지면은 멍울처럼 느껴지고 그리고 오른쪽 왼쪽이 똑같으신 분은 없어요. 한쪽이 대부분 좀 더 발달이 돼 있고 그 부분이 좀 더 도드라질 수 있고 근데 그렇게 이게 크게 만져진 본인이 느낄 만한 멍울인데 초음파에서 놓칠 가능성은 없어요. 작은 거는 좀 이제 어떻게 얼만큼 자세히 보느냐에 따라서 놓치는 경우도 있는데 그렇게 본인이 만져진다고 느낄 만한 혹을 그렇게 큰 혹을 검사해서 놓치는 경우는 좀 쉽지 않습니다.
오진이 많지는 않고요. 이제 모양이 유방 검사가 오진이 많은 게 아니라 모양이 조금 이제 경계성일 때 이제 검사를 추가를 해야 되는지 아닌지. 자가 검진 잘 해보시고요. 통증은 이제 많이 힘드시면은 제가 좀 뒤에 이제 치료에 대해서도 설명을 드리거든요. 이제 그거 들으시고 내가 내 통증이 어떻고 주기적 통증인지 비주기적 통증인지 그리고 치료가 필요한 상태인지 보시고 다시 한번 올려주세요. 겨드랑이 쪽 부유방. 네. 생리 때문에 아픈 네, 문제 없습니다. 로미님, 이제 우리도 부유방이 뭐냐면 아시는 분도 있고 모르시는 분도 있는데 우리도 강아지처럼 요 라인 따라서 이렇게 강아지 우리 가슴 있는 라인 있잖아요. 요 라인 따라서 유선이 더 생길 수가 있어요. 근데 이제 진화하면서 다 퇴화되고 하나만 남은 건데 유방이 더 생길 수 있는데 그거를 부유방이라고 해요. 더 있다고 해서 부유방. 액세서리 이제 브레스트라고 하는데 액세서리 유방. 제일 많이 생기는 부분이 겨드랑이입니다. 그래서 이제 검사를 하면 겨드랑이 양쪽에 있는 경우도 있고 한쪽이 좀 더 발달된 경우 있고 겨드랑이에도 유방 조직이 있어요. 원래 이제 검사를 하면 겨드랑이에는 원래 이제 지방 조직밖에 없어서 그냥 어둡게 보여야 되는데 유방 조직, 하얗게 보이는 조직이 있는데 당연히 제가 생리할 때 호르몬 변화 때문에 가슴 커지고 단단해진다 그랬잖아요. 똑같아요. 그래서 생리할 때 겨드랑이도 같이 붓고 단단하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고요. 괜찮나요? 이거 정상적인 반응입니다. 겨드랑이가 가끔씩 불편해서 오시는 분이 있는데 겨드랑이가 아픈 이유는 한 두세 가지로 추릴 수 있어요. 하나는 부유방. 근데 부유방이 검사했더니 부유방이 없으신다. 그러면은 조금 부유방은 피부와 이제 지방 조직 사이에 유방 조직이 있는 거라서 조금 표면에서 불편해요. 뭔가 튀어나온 것 같고 그러면서 아프면 생리 때 아프면은 부유방이 더 많고요. 그다음에 조금 깊숙한 통증인데 좀 누르면 아프다. 그러면은 이제 겨드랑이에는 임파선이 많거든요. 근데 임파선이 커지는 경우 누르면 좀 불편할 수 있어요. 근데 대부분 임파선이 커지는 경우는 이제 일시적인 거, 감기만 걸려도 커질 수 있고 막 뭐 무리하거나 운동을 많이 해서도 일시적으로 커질 수 있고 그래서 임파선이 커져서 좀 깊숙한 통증이 누를 때 있는 경우가 있고요. 대부분의 치료 없이 그냥 지나가면 저절로 작아집니다. 근데 이제 전신적으로 열나거나 염증 소견이 있을 때는 약이 필요한 경우도 있는데 대부분은 지나가면 없어지고요. 또 마지막 원인은 이제 운동. 안 하던 운동 너무 많이 했을 때 어깨나 이런 관절 통증하고 같이 동반되는 경우. 그래서 겨드랑이에 통증이 있는 경우는 물론 유방암이 있을 때 겨드랑이로 전이 돼서 임파선이 커지거나 만져지거나 그러면 이제 통증이 있을 수는 있는데 그건 아주 드문 원인입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겨드랑이 통증의 원인은 부유방이 있거나 아니면 일시적으로 어떤 뭐 조금 경미한 염증이 있어서 임파선이 커졌거나 아니면 이제 나의 운동이나 뭐 자세에 의해서 관절통, 근육통에 동반되는 통증이거나 그래서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그래서 여기까지 질문 제가 드리고 답변 드렸고요. 그러면 이런 통증에는 주기적 통증이 있고 비주기적 통증이 있고 대부분은 주기적 통증이 훨씬 많으시고 대부분은 치료가 필요가 없는 분이 더 많으시고 하지만 치료가 필요할 때는 치료하면은 약물 치료에 잘 반응하기 때문에 너무 참으실 필요도 없고 모르고 걱정하실 필요도 없어요. 네. 그러면 이런 주기적 통증과 비주기적 통증의 원인이 뭐냐 궁금하시죠? 보시면은 주기적 통증은 유방은 이제 여성 호르몬과 밀접하다고 했잖아요. 유방암도 그렇고 여성 호르몬의 영향을 받는 기관입니다. 그래서 호르몬 변화에 따라서 유방 통증이 나타날 수 있는데 대표적인 여성 호르몬인 에스트로겐과 프로게스테론이 원인이 될 수가 있고요. 또 이제 프롤락틴은 뭐냐면 우리 이제 아기 임신하고 출산을 하면 수유하잖아요. 그래서 이거는 유즙을 분비하는 유즙 분비 호르몬이에요. 이런 세 가지 호르몬이 이제 주기적 통증과 연관이 있는데 그래서 치료도 이제 저런 호르몬 이제 억제 치료를 하기도 합니다. 근데 그렇다고 해서 그런 분들이 통증이 있는 분들이 다른 사람보다 이제 뭐 에스트로겐이나 프로게스테론, 프롤락톤 레벨이 체크를 본다고 높아지는 건 아니에요. 근데 이제 반응하는 민감도가 다른 거죠.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유방통이 왜 생기느냐. 우리 포화지방산이 많으면, 그리고 불포화지방산이 적으면, 이 비율이 중요해요. 포화지방산이 많고 불포화지방산 비율이 적어지면은 유방에 이제 약간 망져지는 단단한 결절처럼 만져지는 경향도 높고, 그래서 유방통을 유발해요. 그래서 치료를 이제 반대로 하면 되겠죠. 그리고 이제 주기적 통증을 조금 악화시키는 요인, 주기적 통증, 생리통이 있는데 악화시키는 요인 중에 우리 카페인 아시죠? 그래서 이게 메틸잔틴 계열인데, 메틸잔틴 때문에 이제 유방 민감도가 높아지기 때문에 이런 주기적인 통증이 있을 때 유방통이 조금 악화될 수 있습니다. 그쵸? 여긴 조금 어려울 수 있는데, 주기적인 호르몬 영향을 받아서, 근데 그렇다고 내가 호르몬이 이상이 있는 건 아니지만 호르몬에 민감한 가슴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그럴 때, 그런 주기적 통증이 있을 때 또 그 환자마다 악화시키는 요인이 있어요. 지방이 많이 포함된, 포화지방산이 많이 들어있는 좀 뭐 튀긴 음식이나 이런 걸 좋아하시는 분이 그런 주기적 통증이 있을 때 조금 더 통증이 심해진다, 악화된다. 그리고 커피를 너무 많이 마셔서 나는 유방통이 있는데 좀 더 심하실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주기적 통증의 원인은 호르몬이 연관이 돼 있는데, 그거를 악화시키는 원인은 식이습관, 지방질 포함된 음식을 많이 드시는 경우나, 또 카페인, 메틸잔틴이 포함이 된 음식을 많이 드시는 경우가 포함이 되고요. 비주기적 통증은 제가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중요한 거는 이게 유방통인지 아닌지를 먼저 확실히 구분을 해야 돼요. 가장 많은 게 여기 이제 위쪽은 특히 유방 조직이 별로 없거든요. 그래서 여기는 근육, 골격, 뼈하고 근육밖에 없어요. 그래서 근육통을 이제 위쪽이 아파요. 그럼 대부분 이제 근육이 아프신 경우가 많아요. 안 하던 운동 처음 시작했거나 이제 막 이렇게 상체를 회전시키는 운동이 많잖아요. 돌릴 때 여기 아래쪽이 이제 회전할 때 많이 갑자기 이렇게 자극을 받는 부분이라서, 그리고 이렇게 눌리는 와이어 있는 브라를 할 때도 이렇게 눌리는 부분이 아프시다는 분이 있어요. 그래서 내 통증의 원인, 양상 이런 거 잘 아셔야 됩니다. 그리고 다른 장기에 이상이 있는지를 보려면 염증이 동반된 경우도, 늑연골, 이런 늑골에 있는 연골 쪽에 염증이 있을 때도 아플 수가 있고요. 아까 설명드렸던 식도염에서 이게 제가 갑상선도 같이 보기 때문에 목에 뭐가 걸린 것 같아요, 답답해요, 이런 분이 있거든요. 갑상선 이상 있는지 봐주세요,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이것도 마찬가지로 물론 갑상선에 큰 혹이 있어도 뭐 삼키는 이물감이 있거나 뭔가 답답한 느낌이 있는데, 식도염이 있으면 이제 조이는 듯한, 뭔가 삼킬 때도 이렇게 답답하고 조이는 듯한 통증이 이제 여기서 타고 내려가면서 있을 수 있어요. 또 역류성 식도염, 그게 이제 흉통, 가슴 유방 통증으로 이제 오인될 수가 있고, 신경염, 요 주변에 이제 신경이 찌릿한 통증이 있을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피부 이제 병변하고 동반되는 경우도 있어요. 특히 이제 유륜 쪽에 약간 간지러우면서 그다음에 통증도 동반되면서 긁으면은 그게 이제 염증되면서 통증도 동반할 수가 있거든요. 그리고 대상포진, 이제 알아보신 분이 있을 텐데, 대상포 처음에는 피부 증상이 없는데 나중에 이제 한참 아픈 다음에 나중에 이제 피부 병변이 나타나거든요. 그래서 이런 다른, 그리고 심장 질환이 있어도 아까 잠깐 설명했죠. 심장 질환이 있어도 이제 통증이 있을 수 있어서, 저 깊은 데서 묵직하게 오는 통증인가요? 아니 가운데서 좀 조이는 듯한, 타는 듯한 통증인가요? 좀 다른 질환이 가능성이 있고, 그다음에 여기 위쪽에서 이제 자세와 연관돼서 내가 좀 심하게 움직이거나 운동을 하면 더 오는 통증인가? 그러면은 유방통이 아닐 가능성이 더 높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원인에 따라서, 원인을 잘 알아야 우리가 치료를 할 수가 있거든요. 네. 그러면 이제 치료는, 원인에 따른 치료가 다르겠죠? 치료는 어떤 것들이 있는지, 이제 우선은 이제 물론 이제 주기적 통증과 비주기적 통증을 이제 치료도 조금 다른데요. 아까 원인을 잘 알고 있으면 그거에 해당되는 치료를 하면 되는 거예요. 우선은 아까 설명드렸듯이 환자분들이 제일 걱정하시는 건 이게 심각한 질환일까 봐 제일 걱정을 하시거든요. 근데 대부분은 검사에서 유방통으로 오시는 분들의 대부분은 이상이 없으세요. 그래서 이거는 병적인 것이 아니고 호르몬 주기에 따라서, 아니면은 뭐 일시적으로 누구든지 그냥 비주기적으로도 일시적인 통증이 있을 수 있다. 그리고 정말 일상생활을 지장을 받을 정도로 심한 통증이신가? 그러면 약이 필요한 것 같으세요? 이건 의사가 판단하는 것보다 환자랑 같이 의논해서 판단해야 되는 거예요. 통증의 정도는 객관화해서.
그래서 그 정도면 들어보고 충분히 환자의 말씀을 들어보고 그 정도면 약 안 드셔도 될 것 같아요. 그렇죠? 이렇게 동의를 구하고 본인한테도 확신을 하는 거예요. 이 정도면 나도 내가 걱정해서 더 심한 것 같았는데 지금은 이 정도는 약을 안 먹어요. 환자분이 먼저 말씀을 하세요. 이렇게 충분한 설명을 들으시면 제 통증은 약 처방은 안 받아도 될 것 같아요. 이렇게 편하신 마음으로 한결 편해진 이제 자세로 이제 돌아가시거든요. 그래서 병적인 상태가 아닌 거를 검사로 확인하시고 그리고 본인의 통증에 대해서 양상이나 확실히 아신 다음에 설명을 드리면 80%가 저절로 좋아지십니다. 그 다음에는 이제 이 정도는 누구나 있을 수 있는 거 우리 알면은 잘 겁이 안 나잖아요. 그렇죠? 그 다음에 아까 이제 이런 통증이 있을 때 악화시키는 요인이 있다 그랬잖아요. 근데 그 악화 요인을 좀 줄이면은 그래도 통증의 정도가 좋아지겠죠. 횟수나 정도도 식이요법. 그래서 아까 이제 그 메틸잔틴이 포함된 카페인 포함된 음료, 차, 커피, 초콜릿, 이 코코아. 근데 드시지 말라는 건 아니고 조금 너무 많이 드시는 경우에 좀 줄여보시면은 한번 줄이니까 내 유방 통증 있을 때 좀 좋아지나 한번 보세요. 효과가 있을 수도 있고 너무 많이 드시는 분들은 줄여서 좋으실 수 있어요. 그리고 제가 이제 아까 포화지방산하고 불포화지방산 비율이 중요하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포화지방산 기름기 많은 건지 찾아보세요. 이제 포화지방산 풍부한 음식이 뭔가 많은 게 보통 기름이 많이 튀긴 음식 이런 것들이 많이 들어가 있거든요. 그래서 포화지방산 섭취 먹는 것 중에서 이제 좀 포화지방산 섭취를 조금 줄이시는 게 그러면 도움이 되고요. 민감도가 늘어나요. 유방통에 대한.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불포화지방산 비율이 중요하다고 그랬는데 불포화지방산이 늘어나면은 이제 포화지방산 비율이 줄어든 거거든요. 그래서 이 약물 치료가 불포화지방산을 공급을 해주는 게 우리 감마리놀렌산. 이게 유방통에 가장 많이 쓰는 달맞이꽃 종자유거든요. 그래서 유방통이 심하신 경우 이제 충분히 상담을 해서 이 정도면 유방통을 좀 이제 완화시키는 약을 처방을 해드려야 될 것 같아요. 보통 이제 약을 드린다 그러면 내성 생길까봐 뭐 진통제 오래 먹어도 돼요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유방통에 쓰는 보통 진통제 쓰지 않습니다. 진통제 쓰지 않고 이 달맞이꽃 종자유는 이제 불포화지방산을 공급함으로써 유방에 대한 호르몬에 대한 민감도를 줄이는 거예요. 근데 이제 보통은 이제 양이 많아요. 하루에 4알씩 2번 정도. 보통 이제 감마리놀레산 이게 달맞이꽃 종자유 3g 정도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2달 이상 장복을 하셔야 돼요. 그래서 통증 평가에서 심하지 않으시면은 안 드셔도 되고. 그리고 아까 이제 호르몬 영향을 받았다고 했잖아요. 받는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호르몬 억제제, 유주 분비 호르몬 억제제를 쓰기도 하고 이제 성선 자극 호르몬 억제제를 쓰기도 하는데 가장 이런 호르몬 억제제들은 부작용이 있어요. 그래서 잘 쓰지 않고 제일 많이 이제 약물 치료가 필요할 경우에 부작용도 적고 이 감마리놀렌산 달맞이꽃 종자유는 어린이들 아토피 치료에도 쓰는 약이기 때문에 그리고 자연 추출물이기 때문에 이걸 내성이나 다른 부작용을 걱정하실 필요 없습니다. 그래서 필요한 경우는 처방을 해드려요. 그래서 유방통의 치료 원인은 이제 아까 설명드렸듯이 주기적 통증과 비주기적 통증의 원인이 따로 있고요. 그 원인을 잘 알아야 치료도 잘 할 수 있어요. 중요한 건 대부분은 치료가 필요 없는 유방통이 제일 많다. 그게 중요한 거고요. 치료가 필요한 경우는 우선은 이제 주기적인 통증일 때는 그 통증을 악화시키는 요인을 조금 줄이는 거. 그게 이제 카페인 줄이고 그리고 지방산, 포화지방산 줄이고 그다음에 불포화지방산을 이제 우리 공급하는 게 이 달맞이꽃 종자유. 여기 이제 약 처방이 들어가는데요. 약 처방은 평가했을 때 조금 통증이 오래가고 심하고 자주 오는 경우. 그래서 일상생활에 사회생활에 지장을 받는 경우. 네. 헬통님, 꽃 달맞이꽃을 하나요? 아니에요. 그렇지 않아요. 불포화지방산인 건 괜찮습니다. 오메가3 괜찮습니다. 네. 근데 이제 유방통에 쓰는 달맞이꽃 감마리놀레산은 용량이 많아요. 그래서 그냥 우리가 비타민처럼 드시는 용량보다 좀 많은 용량이기 때문에 그냥 드시는 거는 크게 효과는 없을 것 같아요. 달맞이꽃 종자유를 유방통에 처방할 때는 용량이 좀 많습니다. 그래서 치료까지 우리가 알아봤고요. 그럼 여기서 제가 질문에도 답을 해드릴게요. 유튜브에서 여현정님 단유한 지 2년 됐는데 오른쪽 가슴이 간질간질하면서 유두 쪽도 찌릿한 통증이 생기고 유즙도 조금
나온다고 하셨고요. 초음파 한번 해보시는 게 좋을까요? 해보는 게 좋을까요? 네, 보통은 이제 단유하면은 한 2, 3개월 내에 이제 단유가 되는 게 정상인데요. 길게 가는 분도 계세요. 한쪽 가슴만 나오시는, 보통은 양쪽 같이 나오고 유즙 색깔이면 괜찮은데요. 검사한 지 오래되셨으면은 연령대가 어떻게 되시죠? 검사한 지 오래되셨으면은 괜찮은지 확인을 해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자가검진 해보시고, 보통은 이제 단유했어도 2년 정도, 2, 3년 정도까지 길게 나오시는 분도 있고, 그리고 아이가 혹시 유두를 계속 이제 젖을 먹진 않아도 이제 만지거나 빨거나 이렇게 하는 아이들이 있거든요. 그렇게 자극하면 계속 나와요. 유주 분비 호르몬은 유두를 자극하면 계속 뇌에서 분비를 하기 때문에 그런 것도 살펴보시고, 그렇지도 않은데 유두이 나온다 그럼 한 번쯤은 검사를 해보세요. 단유한 지 얼마 안 됐기 때문에 그렇고, 뭐 모유 수유랑 전혀 상관없이 갑자기 유즘이 나오는 경우는 이제 약에 의한 경우가 있고요. 보통 이제 이런 위염 약에 이제 한 2주 이상 장복하시는 경우에 이제 유즙 분비 호르몬에 영향을 줘서 나오는 경우 있고, 아주 드문 경우에 이제 여기 유즙 분비 호르몬을 분비하는 뇌 쪽에 있어요. 뇌 쪽에 종양이 생긴 경우에도 이제 그런 경우에, 그럴 때는 다른 증상이 좀 동반이 되죠. 뇌 쪽에 종양이 있을 때는 두통이 있다거나 아니면 월경, 그쪽 이제 종양이 생기면 월경에도 이상이 있어요. 그래서 그런 거 특별하게 아니면 지금 단유한 지 얼마 안 되셔서 아마 아직도 지금 조금씩 나올 수 있어요. 네, 30대시라고요. 네, 맞아요. 유즙은 약간 노란빛이니까요. 정상적인 아직 모유가 나오는 경우일 것 같고요. 이상이 없는지는 한번 확인해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30대시고. 네. 그리고 오른쪽 체크님이 유튜브에서 질문을 주셨는데요. 오른쪽 가슴 위쪽 유방통인지 폐가 아픈 건지 어느 병원으로 가야 하나요? 보통 폐는 증상이 없습니다. 폐암이 보통 늦게 발견되고 그냥 건강검진에서 발견되는 경우가 많잖아요. 폐는 무통, 통증이 없어요. 폐는 아니고 위쪽이면은 이게 근육통 있을 수 있고 골격. 그래서 자세나 이제 막 운동할 때 동반되는 경우가 많고요. 유방통일 수도 있고요. 그래서 자가검진 열심히 하셔서 뭐가 만져지거나 그런 거 없고, 아니면 이제 어떤 근육통이면 그 부분을 누를 때 조금 아프기도 하거든요. 근데 위쪽에는 유방 조직이 별로 없는 부분이 많아서, 네. 그리고 이제 브레이저에 대해서 이제 질문하시는 분들이 몇 분 있으셔서요. 제가 뒤에 이제 브래지어와 이제 운동하고도 연관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거 설명을 드리고 나서 이제 답변을 해드릴게요. 이제 이거는 이제 운동과 브래지어 그리고 유방 이렇게 대해서 제가 유방통에 대해서 조금 직접적인 유방통임보다는 유방통을 악화시키는 요인 중에 운동이 들어갈 수 있어서 설명을 드리는데, 우선은 유방을 이제 우리가 어떤 무슨 기관이든 지지하는 구조물이 있어요. 근데 유방은 우리가 아시다시피 튀어나온 기관이고, 그리고 유방을 지지하는 구조물은 여기 보시면은 유방이 이렇게 튀어나온 기관이잖아요. 근데 유방이 이제 이렇게 움직이는 유동적인 기관이라서 근데 유방을 지지하는 구조물이 뭐가 있느냐? 보통은 근육이, 어떤 기관이든 근육이 이제 지지하는 뼈나 골격이나 이제 근육이 가장 강력한, 단단한, 아주 견고하게 지지해 줄 수 있는 그 구조물이거든요. 근데 유방에서는 유방 기관은 이렇게 튀어나온 기관이고 근육은 저 뒤에 있어요. 그래서 별로 유방에서는 근육이 그 지지하는 구조 역할을 그렇게 크게 한다고 할 수는 없어요. 근데 유방을 지지하는 유일한 구조물은 뭐냐? 피부. 여기 이제 피부가 있고, 그리고 이제 요렇게 얇게, 여기서 사진에서 보면 피부가 여기고요. 요렇게 하얗게 보이는 쪽이 쿠퍼인데 아주 가는 거예요. 이런 가는 조직에, 피부와 가는 조직에 유방이 지지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나이가 들면 가슴 모양이 피부도 그렇고 탄력이 떨어지고 좀 중력의 영향을 받기 때문에, 그래서 모양도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그리고 많이 지지할 수 있는 이제 강도도 떨어지기 때문에 운동이나 이렇게 흔들리거나 그런 자세에 따라서 통증이 심해질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구조가 이렇다는 거 아시면 되고요. 그러면 운동 중에는 유방에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이게 뭐냐면요. 여기 파란 그래프와 빨간 그래프가 다르잖아요. 이게
보시면은 밑에 먼저 보시면은 한국 여성의 평균 가슴 무게는 200에서 250g이고 조깅이나 우리 유산소 운동 중에 러닝머신 같은 거 운동 중에 유방이 5cm 그리고 많이 좀 빨리 뛰신다 그러면 15cm 정도 이렇게 자유롭게 상하 좌우로 움직여요. 유방은 돌출된 기관이기 때문에 그래서 운동 중에 받는 유방의 중력은 평소에 3배 많이 크죠. 중력 영향을 받지만 운동 시에는 3배나 받아서 그래프를 보시면은 이 빨간 그래프가 뭐냐면요. 스포츠 브래지어, 견고한 운동할 때 스포츠 브래지어를 착용하지 않았을 때 유방의 움직임이에요. 이렇게 크게 움직이죠. 근데 이 파란 선은 적절한 스포츠 브라를 착용했을 때의 유방의 움직임 훨씬 작아지죠. 그래서 이거는 뭐 모든 환자한테 필요하진 않지만 이렇게 운동을 열심히 하시는 분들 근데 이제 뭐 이런 유방통이 있지만 원인도 잘 모르지만 내가 운동할 때도 조금 불편하고 운동 후에도 조금 심해지신다. 잘 생각해 보면 본인의 통증의 양상과 연인을 잘 아셔야 돼요. 그래서 운동 시에 적절히 지지해 주지 않는다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 지속적으로 이제 운동을 열심히 하시는 분인데 스포츠 브레이저를 하지 않고 계속 운동을 하신다. 그럼 아까 말씀드렸듯이 유방에는 지지하는 구조물이 아주 약해요. 피부, 그다음에 아주 가는 쿠퍼인데 근육은 저 뒤쪽에 이렇게 평평하게 있어서 그냥 지지하는 역할이지 이거를 아주 확실하게 유지해 주진 못해요. 그래서 지속적으로 압박이 일어나거나 운동할 때 많이 흔들리거나 그러면은 이게 지속적인 자극이 계속 꾸준히 이어진다. 그러면은 이제 유방 모양도 많이 이제 나이에 비해서 많이 중력 영향을 많이 받으니까 그럴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많은 여성분들이 운동 중에나 또는 운동 후에 가슴에 불편감, 이건 비주기적 유방 통증을 악화시키는 요인이에요. 통증이 없었는데 운동하고 났더니 아니면 운동 중에 아프더라. 그거는 운동 때문에 가슴이 많이 흔들려서 이제 통증이 올 수도 있는 거고요. 또 생리주기에 통증이 있는데 그때 이제 잘 지지해주지 않고 심한 운동을 했다. 더 아프시겠죠. 그래서 주기적 유방 통증이 있으신 분도 물론 요가처럼 천천히 스트레칭하고 이럴 때는 뭐 꼭 필요는 없겠지만은 내가 이제 뛰는 운동 그리고 이제 많이 움직이는 운동을 하실 때는 적절히 유방이 흔들리지 않게 충격이 가지 않게 지지해 주는 것도 하기 때문에 그리고 또 이런 유방통이 있으면은 또 운동 중에 만약 유방통이 있으면 내가 동작을 열심히 해야 되는데 좀 위축되잖아요. 잘 못 따라 아플까 봐 좀 있지만 그래서 운동에 방해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운동 중에 그리고 우리가 아름답고 건강한 가슴을 오래도록 유지하려면 모양도 중요하고 통증도 중요하기 때문에 격렬한 운동 그리고 좀 심한 운동을 열심히 꾸준히 하시는 분들은 속옷도 중요하다는 거. 유방통이 없다가도 이제 많이 흔들려서 생길 수도 있고 왜냐하면 가슴이 크신 분들은요 운동만 하실 때 자극이 된다 그러면 어깨까지 아프실 수 있으세요. 그리고 이제 주기적인 통증이 있으신 분도 더 심해질 수 있기 때문에 이건 한번 도움이 되실 것 같아서 제가 설명을 드리는 거예요. 여기까지 이제 설명을 드렸고 보시면 되고 아까 답 드린 거에 추가 질문이 있어서 네, 코니정님이 없어지지 않는 위에 질문이 있으면 질문이 길으시네요. 아까 말씀하신 거 멍울이 진짜 멍울이 만져지는데 이게 진짜 혹인지 아닌지 검사 안 해서 이제 검사하셔서 멍울이 아니라 그러시면은 그 유방 조직 자체가 그렇게 생긴 거예요. 유방 조직이 이제 여기 아까 제가 보여드릴까요? 이제 여기 보시면은 이게 제가 예전에 이제 유방암 검사를 하면서 정상 유방에 대해 설명을 드렸는데요. 여기가 피부고 여기가 이제 까맣게 보이는 게 지방 조직이고요. 이렇게 하얗게 보이는 부분이 유방 조직이에요. 그 안에는 물론 이렇게 까뭇까뭇하게 보이는 정상 유선도 있지만 유방 조직 안에도 지방들이 들어있어요. 유방 조직이 정말 빽빽하게 하얗게 보이는 부분이 있고 그 안에도 듬성듬성 지방들이 있기 때문에 또 그래서 만져지는 부분도 유방 조직이 너무 이렇게 도드라지게 모양이 이렇게 스무스하게 생긴 부분도 있지만 이렇게 튀어나온 부분도 있고요. 환자에 따라서 이렇게 유방 조직이 이렇게 언덕처럼 형성하는 분도 있어요. 정상 유방이 그렇게 생기신 분은 그게 그냥 정상 유방이 그렇게 만져지는 거예요. 그래서 없어지지 않는 멍울은 정상 조직일 가능성이
높고 진짜 멍울이 맞으면은 그렇게 크게 만져질 정도면은 초음파에서 놓치기는 쉽지 않습니다. 로미님이 아까 그 부유방 질문하신 분인가요? 제가 질문이 안 보이는데. 네, 맞아요. 네, 부유방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진화 과정 중에 하나예요. 정상적인 거기 때문에 제거 수술 안 해요. 이제 이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부유방 그리고 남성형, 여성형, 남성에서 여성형 유방 이 두 가지는 치료 안 해도 되는 병입니다. 이걸 전문으로 하는 병원도 많은데요. 저희 병원에 오시면 치료 안 해도 가시라고 해요. 왜냐? 부유방은 정상적인 조직이고요. 그리고 대부분은 아주 부유방의 비율은 적으세요. 적고 수술이 필요한 경우는 어떤 경우냐? 정말 이렇게 차렷했을 때 정말 유방이 4개인 것처럼 이렇게 튀어나온 분이 있어요. 그럼 미용적인 목적으로 저는 너무 이거 보기 싫어서 수술해 주세요. 그럼 해드릴 수 있는데 여기서 알아두셔야 될 거는 이제 수술하는 방법이 요새는 여러 가지로 이제 설명을 드리는데요. 이제 맘모톰이라고 유방 조직에 있는 이제 좀 혹을 크게 떼는 방법인데 그거를 이제 겨드랑이 이용하는 병원이 있는데 부유방은 어디서 생기냐면요. 제가 이 사진을 보면 설명드릴게요. 원래 이게 이제 피부고 지방 조직인데 겨드랑이는 이렇게만 있어야 돼요. 근데 유방 조직, 이런 하얀 유방 조직이 겨드랑이에는 어디 생기냐면은 이렇게 생겨요. 대부분 피부와 가까이. 그러면 부유방 조직을 정확하게 제대로 떼야 된다. 그러면 늘어진 피부와 같이 그 피부를 같이 제거를 해야 제대로 수술이 돼요.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겨드랑이에 보통 4cm, 3, 4cm 정도의 이만큼 자국이 남아요. 이 정도의 수술 자국을 감안하고도 괜찮으시겠어요? 수술하고 싶으세요? 그러면 대부분 안 하세요. 왜냐하면 그 맘모톰이나 다른 조금 열어서 하는 방법은 피부를 제거하기 안 되기 때문에 이 부분 부유방 조직이 일부 남을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일부 남아도 나는 그래도 모양이 중요하기 때문에 모양을 교정을 하려면 피부랑 같이 절개해서 늘어진 피부를 제거해야 되고 아니면 통증이 심하실 경우 유방통이 이제 있는 것처럼 생리통이 있을 때 겨드랑이가 너무 아프신 분이 있어요. 그런 분들은 이제 수술을 하시는데요. 그분들은 이렇게 부유방 조직이 많은 거를 거의 대부분 떼내고 조금 열어서 해도 되는데 이제 완벽한 치료는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대부분은 치료 안 해도 되고 여성형 더불어서 여성형 유방 남자분에서 여성형 유방 있는 것도 대부분은 95%는 저절로 좋아진다. 알고 계시면 돼요. 체크체크님이 유튜브에서 질문 주셨는데요. 그럼 부유방이 암으로 가는 경우도 있나요? 아니요. 부유방은 그냥 유방 조직이란 뜻이에요. 유방 조직이 겨드랑이에도 있구나. 다른 데도 생길 수 있고요. 우리가 이제 이 라인 따라서 제가 강아지처럼 더 생길 수 있다 그랬잖아요. 부유두도 있어요. 유두가 더 있는 분. 평소에 이렇게 봤는데 점이랑은 조금 여기 아래쪽에 뭐가 있어요. 제가 이제 검사 촉진하다가 이거 점인 줄 아셨죠? 이거는 부유두예요. 모양이 좀 다르거든요. 그래서 부유두도 있으셔요. 근데 이런 거는 진화 과정 중에 있는 정상 조직이에요. 암으로 가는 경우는 암으로 가는 것보다 부유방도 유방 조직이기 때문에 우리 유방에서도 혹도 생기고 암도 생기잖아요. 부유방에도 혹도 생길 수 있고 암도 생길 수 있지만 유방 조직이 그렇게 많지 않기 때문에 생기는 경우는 아주 드뭅니다. 네. 알고 계시면 돼요. 네, 유튜브에서 GY 김님 어머니께서 자궁적출을 하시고 폐경 증상 때문에 프로기너바를 드시고 계신데 유방암 걱정 때문에 노력하셨지만 약을 안 드시고 갱년기 이상이 있으셔서 약을 드시네요. 매년 15년 전, 그럼 15년 동안 드셨나요? 이제 제가 한번 설명드린 적이 있었는데 모든 여성 호르몬 요법이 다 유방암 위험을 높이는 건 아니고 단일 제제 프로기본이고만은 아마 제가 약 성분을 찾아봐야 될 것 같은데 에스트로겐 단일 제제나 프로게스테론 단일 제제는 괜찮은데요. 두 개 복합 제제, 여성 호르몬 중에 에스트로겐, 프로게스테론 복합 제제를 5년 이상 드실 때 유방암 위험이 2배 이상 올라가요. 근데 갱년기 증상이 근데 갱년기 증상이 보통 이제 심하신 분이 있으시면 처음에 드셔야 되지만은 5년 정도 한 2, 3년 드시고
찾아주는구나. 아, 프로기노바는 그냥 에스트로겐 성분이네요. 그래서 괜찮으실 것 같아요. 에스트로겐 단일 제제는 괜찮아요. 괜찮고요. 근데 그 폐경 증상도 초반에 폐경 되셨을 때 그때가 제일 심하시고 잠깐 더워졌다가 이렇게 열 나시는 거는 그렇게 물론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갱년기 증상이 난 너무 심해서 불편해서 드셔야 된다 그러면 드시는 거고요. 드실 때는 복합 제제는 아니고 복합 제제 말고 단일 제제로 드시면 괜찮아요. 에스트로겐 단일 제제, 프로기노바는 단일 제제입니다. 아콩이님, 시도 때도 없이 마사지하면 유방 건강에 도움이 되나요? 근데 유방통 있으시다고 이제 마사지 하면 될까요? 이렇게 물어보시는 분이 있는데 보통 이제 마사지라는 거는 근육을 풀어주는 이렇게 뭉쳐진 근육을 풀어주는 게 효과가 많은데요.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유방에는 유방 조직은 대부분 근육은 저 뒤쪽에 있고 이 힘을 쓰는 부분이 아니라서 유방 마사지는 그냥 뭐 큰 효과는 없는데 혈액순환 정도? 마사지 샵에 가서 유방 마사지를 하실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네. 오히려 이제 잘 맞는 속옷을 입는 게 중요하실 것 같아요. 너무 잘 맞지 않거나 와이어가 있는 부분에 통증이 있으신 분들은 그것도 원인이 될 수 있어요. 그래서 와이어 있는 부분이 아프다, 닿는 부분이 아프다. 너무 마르신 분들은 닿는 것 자체가 아프실 수 있거든요. 그럴 때는 이제 와이어 없는 조금 아래쪽 하부 밴드가 좀 넓은 거 이제 착용하시는 게 좋고요. 네, 유튜브에서 미나님. 양쪽 겨드랑이랑 가슴 통증이 2주 정도 됐는데 혹은 있지만 작아서 괜찮다고 하시는데 사이즈도 중요하지만 제일 중요한 건 모양이에요. 아마 모양이도 괜찮다는 말씀을 같이 하신 걸 거예요. 그래서 괜찮은 혹이면 처음 검사하신 거면 보통 6개월 보고요. 원래 있던 혹인데 뭐 별 변화 없다 그러면 1년으로 늘려드리기도 하고요. 사이즈도 작고 모양이 괜찮다고 하신 말씀일 거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원효진님, 효진원님 유튜브에서 질문 주셨는데요. 한쪽 가슴만 아래쪽 누르면 통증이 오는데 지금 생리기간이라 그럴 수 있는 건가요? 네, 생리기간이라고 전체의 가슴이 이제 아플 수도 있지만 어느 부분, 일부분이 아플 수도 있어요. 네. HY 김님이 왼쪽 가슴에 석회화가 있어요. 가끔 통증이 있는데 석회가 암이 되기도 하나요? 석회화가 그 통증의 원인은 아니에요. 우리가 석회가 돌이거든요. 전에도 설명드렸는데 쉽게 말하면 돌인데 우리가 다른 데서는 돌을 결석이라고 하죠. 대부분 요로결석, 담낭결석 이런 것들은 통증이 있잖아요. 왜냐면 이게 소변 나오는 길, 담즙 나오는 길 이 작용을 하는 기능적인 구조물에 생겼기 때문에 이게 통증이 있어요. 문제를 야기하고 유방에는 석회, 돌이 생겨도 석회화가 유방에서는 돌을 석회화라고 하는데 석회화가 전혀 증상이 없어요. 그리고 뭐 만져지지도 않고요. 제거할 필요 당연히 없고요. 그래서 알고 계시면 되고요. 하지만 유방암에서 나타나는 석회화는 모양이 다릅니다. 아주 작은 거를 미세석회화라고 하거든요. 어느 정도 일정 크기 작은 사이즈의 미세석회화가 집중적으로 모여 있어요. 그래서 유방암에서 나타나는 석회화는 모양이 다르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아픈 눌러찍는 유방 촬영 엑스레이 검사를 하는 거예요. 네, 답변 되셨나요? 그리고 체크님 유방 촬영은 너무 아파서 초음파 검진으로만 해도 암 발견되나요? 지금 설명드렸죠? 아니에요. 초음파에서는 우리가 암의 혹의 모양은 잘 보이지만 유방 촬영해서 보려고 하는 거는 물론 혹도 유방암도 이제 혹도 유방암이 이제 그 유방암도 유방 초음파에서 보이고 그렇지만 그 초기 유방암 특히 상피암이라고 하죠. 초기 유방암이 석회화로만 나타나는 경우가 있어요. 초음파는 깨끗한데. 그래서 두 가지 검사를 해야 우리가 완벽한 왜냐면 그런 분들 많아요. 되게 강경하게 병원에 오시면서 저 치밀 유방이라서 보이는 거 없다니까 저는 유방 촬영 절대 안 해요. 안 할래요. 이렇게 강하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러면 이제 제가 왜 그렇게 말씀하시냐면은 치밀 유방이 있기 때문에 안 보입니다까지만 들으시고 그 다음을 안 들으셔서 그래요. 아니면 설명을 이게 자세하게 못 들으셔서 그럴 수도 있는데 치밀 유방이라서 혹은 잘 안 보이지만 왜 검사를 하는지를 잘 들으셔야 돼요. 왜 검사하느냐? 석회화 때문에 검사하는 거예요.
석회화라는 건 돌인데 유방암은 초기 유방암 특히 아니면 유방암 중에서 혹이 석회화를 포함한 경우 혹은 요만한데 석회화 범위가 넓으면 수술 범위가 달라져요. 그래서 수술 범위를 결정할 때도 중요하고 석회화가 있는지 아닌지를 알아봐야 돼요. 그래서 유방암 검사는 아픈 검사, 눌러찍는 검사와 초음파를 같이 해야 100점짜리 검사인데요. 그 대신 눌러찍는 아픈 검사는 아픈 것도 중요하지만 이게 몸에 좋지 않아요. 방사선을 꽤 많이 쬐거든요. 그래서 자주 할 필요는 없어요. 유방 촬영을 했는데 깨끗하다. 석회화 없고 깨끗하고 초음파도 깨끗하시다. 그러면은 2년에 한 번 하면 됩니다. 30, 40대라도 30대는 조금 더 간격을 늘릴 수 있는데 2년에 한 번 하시면 되는데 뭐 석회화가 있거나 아니면 지켜봐야 될 혹이 있거나 초음파상에서 그러면 이제 1년 그리고 석회화 모양이 좀 안 좋다 그러면 6개월 이렇게 환자분에 따라 달라요. 그러니까 검사를 하실 때는 그쵸 두 가지 검사를 해야 완벽한 검사고 그래야 저도 이제 두 가지 검사가 초음파만 검사하면은 저 며칠 전에 찍었어요. 저희가 예약할 때 그럼 가지고 오세요 CD를. 그래서 그거 보고 설명을 해드려요. 다시 찍지 않아요. 근데 이제 화질에 따라서 다시 찍어야 되는 경우도 있지만 다시 찍지 않고 그 가져오신 사진으로 검사 설명을 드리고 이래서 찍는 거고 그럼 오늘은 초음파를 하겠습니다. 설명을 드려요. 하지만 이 없는 상태에서 유방 촬영이 없는 상태에서 초음파만 보고는 깨끗하십니다 하고 할 수가 없고 뭐 깨끗하시니까 2년 후에라고 할 수도 없어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네. 코니정님, 유방 조직은 나이 들어서 모양이 변하기도 하나요? 전에는 그렇게 멍울처럼 느껴지지 않았었는데 45세시라고 아직 이제 폐경 전이시죠? 당연히 변해요. 왜냐면 제가 아까 이렇게 여기 이 그림이 오늘 많이 쓰이네요. 피부, 지방, 유방 조직이라고 했잖아요. 나이가 들면서 저 유방 조직은 점점 지방으로 바뀝니다. 우리가 치밀 유방이라서 안 보이기 때문에 보통 이제 초음파라고 하시잖아요. 치밀 유방이 내가 80대까지 치밀 유방이 아니에요. 20대, 30대, 40대 올라갈수록 나의 유방 촬영 사진은 변해요. 유방 조직은 적어지고 지방 조직이 많아져요. 그래서 7, 80대 여성들이 서양 여성들의 유방 초음파랑 유방 촬영 사진이랑 비슷하다고 보시면 돼요. 제가 우리나라 여성들은 대부분 친밀 유방이고 서양 사람들은 대부분 유방이 지방으로 돼 있어서 까맣게 나온다기 때문에 하얗게 보이는 유방 혹이나 암이 잘 보인다고 했잖아요. 촬영만 해도. 근데 우리나라 사람들은 유방 촬영을 하면 친밀 유방이라서 하얗게 보이기 때문에 초음파를 해야 된다. 설명, 진짜 아파요. 네, 아프지만 꼭 해야 되는 이유를 제가 지금 강조,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초음파는 괜찮았는데 석회화를 늦게 발견하는 경우는 초기에 우리가 치료할 수 있었는데 놓치는 경우거든요. 그래서 아프지만 한번 이제 마음 먹으시고 괜찮은지 확인하고 괜찮으면 정말 2년, 3년 간격으로 하시면 되거든요. 박혜라님, 오른쪽 유방 중앙 부분 유두 유륜 근처네요. 아프고 동종 통증이 있어요. 병원에 가봐야 하나요? 통증이 있으시면은 검사 안 해보셨으면은 해보셔야죠. 네. 보통 30, 40대 여성들은 검사 안 해보시는 경우가 이제 많으시거든요. 우선은 기본은 제가 말씀드린 자가검진. 자가검진해서 만져지는 게 있는지 없는지 유방의 피부나 모양이나 변한 게 있는지 없는지 보시고 통증도 제가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유방외과를 유방 클리닉을 찾는 가장 흔한 원인이 유방통입니다. 그 전까지 모르고 너무 걱정하시지 말고요. 괜찮은 걸 확인하시고 그러다가 이제 안 만져지더라도 발견되는 혹이 있어서 주기적으로 건강 체크를 하시는 게 좋고요. 우리 여성 유방은 건강도 중요하지만 여성의 상징이잖아요. 건강하고 아름답게 오래 잘 유지하셔야죠. 그래서 제가 오늘의 마지막 슬라이드 있거든요. 중요한 거는 유방통이 있을 때 아프네 걱정만 하고 계시지 말고요. 내 유방 통증이 어떨 때 심해지지? 생리와 연관이 있었던가? 그리고 내가 어떤 자세를 했더니 좀 심한 것 같고 어디가 아프더라? 위치가 어디지? 얘가 브래지어 와이어에 닿는 부분 같네? 그래서 이렇게 내 유방 통증의 원인과 좀 특징을 잘 알고 계셔야 돼요. 그래서 악화시키는 요인, 커피를 많이 마신 날은 좀 더 아픈 것 같아.
아니면 운동을 심하게 한 날은 좀 아픈 것 같아. 내 자세 평소에 많이 쓰는 쪽이 조금 아픈 것 같아. 이런 거 잘 알고 계시고, 아까 설명드렸듯이 통증은 객관화하는 게 좀 중요해요. 내가 하나도 안 아플 때를 0점, 정말 살면서 정말 이보다 아플 수 없다 하는 걸 10점이라고 했을 때 내 통증은 몇 점 정도 되지? 한 1, 2, 3, 5점 미만이면은 그 정도면 이 정도면은 있을 수 있는 거고, 또 아까 말씀드렸던 주기적 통증, 비주기적 통증에서 대부분은 주기적 통증인 거거든요. 그래서 생리랑 연관이 있다. 그러면 누구나 있을 수 있는 거구나. 유방통은 여성이면 누구나 있을 수 있는, 한 번쯤은 경험해 볼 수 있는 그런 증상이구나 이해하시면 되고요. 근데도 내가 통증을 평가했는데 진짜 이거는 치료가 필요한 상태인 것 같고 너무 심해. 이렇다 그러면은 진료를 받으셔야 되고요. 상담 충분히 하시고 필요한 경우는 처방을 해드려요. 처방 받으시면은 통증은 많이 좋아져요. 네. 이제 많이 해결이 되셨나요? 궁금하신 게? 오늘 강의 내용은 이제 그 유튜브로 언제든지 보실 수 있으니까요. 마지막 질문이신가요? 효진님, 유튜브에서 효진원님, 20대라서 누르면 통증이 있어서 걱정했는데 안심되신다고. 네, 누르면 아플 때 유방통이라고 하나요? 이건 가만히 있어도 아플 때 유방통이라고 하나요? 둘 중에 어떤 게 더 위험한가요? 유방통 그냥 가만히 있을 때 유방통도 유방통이고, 누를 때 아픈 건 압통이라고 하거든요, 보통. 네, 눌러서 아픈 거는 뭔가 원인이 있을 경우가 좀 더 가능성이 높죠. 가만히 있어도 통증이 있거든요. 둘 중에 어떤 게 더 위험하다고 꼭 집어서 말하긴 그렇고요. 눌렀을 때 아프면서 그 부분이 뭐 빨개졌다든지 아니면 부었다든지 뭔가 만져진다든지 그러면 위험이 있을 수는 있는데 둘 다 유방통입니다. 그냥 통증, 압통 차이가 있죠. 유방 부분에 있는 건 유방통이에요, 다. 담석 통증. 네, 아콩이님 참 똑똑하신 것 같아요. 질문도 참 적절한 질문과 잘 해주시고 항상 열심히 참여해 주셔서 감사드려요. 오늘도 많이 참여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여러분께 좋은 시간 되셨으면 좋겠고, 이제 다음 강의는 제가 이제 강의했던 걸 정리를 해봤는데요. 유방질환과 유방암 검사에 대해 설명을 드렸었고, 그리고 유방암의 원인, 증상, 그리고 유방 통증 궁금해가 오늘 주제였고요. 다음 주제는 유방암의 치료에 대해서 설명을 하려고 해요. 제가 이제 한 달에 2번, 1주, 3주 강의를 하는데, 한 번은 유방암, 그리고 한 번은 유방암이 아닌 양성 유방 질환에 대해서 해드리려고 해요. 그래서 다음에는 4월 4일은 유방암의 치료에 대해서 하고요. 그 다음에 4월 18일에는 모유수유와 유선염에 대해서 제가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유방암에 너무 국한되면 안 되니까 한 번은 암에 관련된 내용, 그리고 한 번은 양성 질환에 관련된 내용으로 여러분을 찾아뵐게요. 오늘도 저도 즐거운 시간이었고요. 여러분께 많은 유익한 시간이었길 바랍니다. 네, 날씨는 조금 우중충한데요. 기분 좋은 하루 되세요. 네, 감사합니다.